안녕하세요. 느루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은 나라였던 백제가 어떻게 동아시아의 강자로 성장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죠. 고이왕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근초고왕이 영토를 넓히며 백제의 눈부신 황금기를 열었던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9번째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강력했던 백제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북쪽의 고구려 장수왕이 힘을 키우며 백제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은 고구려의 공격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비유왕과 계로왕을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백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박했던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우리의 역사 이야기. 백제의 전성기 2편. 옛날 옛적 한반도 남쪽에는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백제는 예전에 온조왕이 세운 나라로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었지요. 백제의 4세기가 끝나고 5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왕, 비유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비유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반도 북쪽에서 힘을 키우며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어요. 장수왕은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위협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유왕은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유왕은 신라와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어요. 백제와 신라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장수왕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게 되었지요. 이 동맹을 통해 두 나라는 서로의 힘을 합쳐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려 했답니다. 비유왕은 이 동맹이 나라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비유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지요. 흑룡이 한강에 나타나고 어두운 비바람이 몰아친 후 비유왕이 사라졌다고 하니 이는 분명히 반란이나 암살로 인한 죽음일 것이라고 짐작했어요. 비유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계로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계로왕은 백제를 안정시키고자 했지만 고구려의 위협은 여전했어요. 계로왕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북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고 고구려의 장수왕을 함께 물리치자고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 편지가 북위의 왕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대신 이 편지는 장수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장수왕은 계로왕의 계획을 미리 알고는 크게 화를 내며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어요. 장수왕은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고 결국 계로왕은 고구려의 포로로 잡혀 끌려갔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백제는 계로왕의 죽음으로 큰 위기에 빠졌고 백성들은 큰 슬픔에 잠겼어요. 이렇게 비유왕과 계로왕의 시대는 끝이 났고 백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백제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동맹과 외교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우리의 역사 이야기. 백제의 전성기 2편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동맹. 두 나라나 단체가 힘을 합쳐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는 것. 예시 문장. 두 마을은 도둑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수군거리다.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하거나 속삭이는 것. 주로 몰래 이야기할 때 쓰여요. 예시 문장. 아이들이 선생님 몰래 숙제에 대해 수군거렸다. 짐작하다. 어떤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눈치나 느낌으로 이렇게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예시 문장. 친구가 기뻐하는 표정을 보고 시험을 잘 봤을 거라고 짐작했다. 마감하다. 어떤 일을 끝내거나 마무리하는 것. 게로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예시 문장. 대회가 끝나며 참가 신청을 마감했다. 직면하다. 무서운 일이나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마주하는 것. 예시 문장. 어려운 시험 문제에 직면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어려웠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백제의 전성기 2편 이야기를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 백제의 전성기 2편. 옛날 옛적 한반도 남쪽에는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백제는 예전에 온조왕이 세운 나라로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었지요. 백제의 4세기가 끝나고 5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왕, 비유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비유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반도 북쪽에서 힘을 키우며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어요. 장수왕은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위협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유왕은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유왕은 신라와 힘을 합치기로 결심했어요. 백제와 신라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장수왕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게 되었지요. 이 동맹을 통해 두 나라는 서로의 힘을 합쳐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려 했답니다. 비유왕은 이 동맹이 나라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비유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지요. 흑룡이 한강에 나타나고 어두운 비바람이 몰아친 후 비유왕이 사라졌다고 하니 이는 분명히 반란이나 암살로 인한 죽음일 것이라고 짐작했어요. 비유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게로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게로왕은 백제를 안정시키고자 했지만 고구려의 위협은 여전했어요. 게로왕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북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고 고구려의 장수왕을 함께 물리치자고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 편지가 북위의 왕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대신 이 편지는 장수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지요. 장수왕은 게로왕의 계획을 미리 알고는 크게 화를 내며 백제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어요. 장수왕은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고 결국 게로왕은 고구려의 포로로 잡혀 끌려갔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백제는 게로왕의 죽음으로 큰 위기에 빠졌고 백성들은 큰 슬픔에 잠겼어요. 이렇게 비유왕과 게로왕의 시대는 끝이 났고 백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백제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동맹과 외교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